어제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제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학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이렇게 지금 검사 파면법 이 문제도 있고요. 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징계받은 판검사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이른바 몰아치기 발의에 나서서 어디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권은요. 네. 검사를 사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검사들 좋아합니다. 자기들 편에 서주는 검사. 자기들의 칼날이 돼주는 검사. 예.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활용했었던 것이 진보 정권이고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우리 편까지 겨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으로 돌리고 협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밥그릇까지 건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조폭식 협박 처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들 너희들 밥그릇을 뺏어도 우리한테 맞설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이 지금도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 네. 탄핵 소추에서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절차를 정해놨느냐? 검사들은 거하게 맞서서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많은 거학을 또 척결해 왔고 정치형 부정부패,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런 맞서는 기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자기들 편에 맞서서 이제 항명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법을 바꾸고 사실은 헌법 정신까지 위배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이제 반헌법이고 반법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협치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입법 폭주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내란 참여 협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잖아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요, 이 컴퓨터와 휴대폰까지 들여다보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를 짓밟고 전체주의로 질주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서재현 부대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행위 자체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각되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란 행위를 이제 한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재판이 지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 상사에 대한 명령보다 대한민국 헌법,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동조를 했는데 이것이 파악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군인인데 승진을 했고 장군이 되고 또 집안에서도 또 영광스러운 역할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불공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단죄해야 된다는 차원인 것이지 이것을 뭐 공무원들을 억압시키고 그럴 사항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프로세스 상의 문제는 없지만 그 항에서 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과도하게 해서 뭐 독재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가서 절대로 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항소 포기가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물러났죠. 그런데 이제 구자현 이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노만석 전 대행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도 아주 애매하게 말한 것이면서도 웃고 떠나는 모습 화면에 나왔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도대체 뭐를 검사로 해서 제대로 일을 한 건가?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항소를 했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떠나면서도 역할을 못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그렇게 후배 검사들이 얘기를 해도 경위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경위에 대해서 밝히면 그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도 실제 그것 때문에 이게 항명이라고 또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밝히지 않고 뭐라고 갔냐면 그 징계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탁한다는 것은 후배들이
그 항소폭이 경위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게 항명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는 참 못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후배들이 이 공익을 위해서 항소 포기가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포기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게 항명이다라는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고 나갔다. 저는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역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포함해서 가장 못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못난 분이라고 평가를 해줬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 구자현 대행은 글쎄 추미애 당시 때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검찰 내부에 장악을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1년 남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노만석 대행에 대한 평가는 결론적으로 완벽히 동의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 결정은 결과적으로 노만석 대행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과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고려했다, 의견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심은 자기가 한 겁니다. 외압이나 압박에 대한 표현들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항소 포기는 검찰 자체의 결정으로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노만석의 입을 통해서 안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를 봐야죠. 검찰로서 판단할 때도 당연히 수사 공판팀은 항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대장동 2차 수사팀이 했던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1차에 정확하게 제출한 부분과 검찰이 다시 만들어서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들로부터 해서 이게 항소에 갔을 경우 과연 검찰이 요구한 대로 추징금 7,800을 다 가져오고 7년, 8년에서 한 10년, 12년으로 형을 더 중하게 구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노만석 대행이 했다고 보고요. 구자현 대행,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서울 고검장 했으니까요. 그때 잘 나가셨죠. 근데 지금은 검찰 전체의 상황에서 볼 때 검찰의 기능을 지금 다시 개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검찰의 어떤 이 집단적 이 행위를 안정시켜서 검찰 본연의 직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실제 부응해서 검찰 조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일, 그 역할은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서 국민의 48%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하게 나와 있고요. 저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뭔지 민심은 저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대장동 관련해서 이 상소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주세요.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민심은 저는 저거보다 더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보수 성향인 분들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신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응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꽤나 편차가 나거든요. 그 트렌드가. 저는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ARS 조사 방식이 더 실제 민심을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럼 왜 저렇게 민심이 저렇게 향하고 있느냐? 저는 대장동 1심 판결을 통해서는 진실의 70% 정도까지 재판부가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까지는 차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뒤에 항소 포기 사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니까 그것을 저렇게 협박하는 이런 모습.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나머지 30%의 진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완전히 알게 되셨다.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리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갤럽 조사인데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박탈감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범죄자들이 어떤 법 추징에 쉽게 하지 못하는 현실 안타감 그리고 48% 부적절하다는 것은 또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항소라는 것 자체 선택의 문제인 것인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온 나라에 이게 온 뉴스를 도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부적절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는 당연한 것인데 결국은 무엇이냐. 검찰 자체가 적극적으로 항소에 대한 선택을 해놓고 나서 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검찰 플러스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수징에 대한 신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렇게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